안녕하십니까. 트렌드 읽어주는 남자 날카로운 상상력 연구소장 김용섭입니다. 서울 성수동에 있는 대림 창고와 70년대에 지은 금속 부품 공장, 그리고 영등포 물레동 이 대선 제분 밀가루 공장, 부산의 고려제강 폐 공장, 그리고 제주도의 폐 전분 공장. 지금 제가 얘기한 곳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들은 모두 낡은 창고나 폐 공장이 카페나 멋진 공간으로 변신한 곳들입니다. 특히 물레동 대선제분 밀가루 공장은 패션쇼와 자동차 브랜드 런칭쇼가 열리기도 했고요. 대림창고에선 명품 브랜드 런칭쇼와 다양한 브랜드 파티가 열리기도 하고, 고려제강 폐공장은 멋진 카페와 함께 부산 비엔날레 전시장으로 썼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번듯한 특급 호텔에서나 했을 법한 행사들을 이제 폐공장과 낡은 창고에서 합니다. 제주도 한림의 이 폐 전분 공장은 오랜 시간 방치되었던 곳이지만 지금은 엔트로사이트라는 카페로 핫플레이스가 되어 있고요. 성수동의 40년 넘은 금속 부품 공장도 어니언이라는 이 빵집이자 카페로 핫플레이스가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20, 30대들이 요즘 주목하는 핫플레이스 중에서 낡은 건물이자 폐 공장에서 도시재생으로 부활한 곳들이 유독 많습니다. 왜 낡고 오래되어서 쓸모가 사라진 공간을 요즘 20, 30대들은 멋진 공간이라고 인식하는 걸까요? 이건 흔한 것은 멋지지 않아서입니다. 크고 번듯한 컨벤션 센터, 유리로 번쩍번쩍하고 화려하게 지은 건물, 비싼 특급 호텔의 럭셔리함이 이제 새롭지 않습니다. 서울에서도 이런 곳들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기 때문입니다. 새 것이 난무하는 시대에 오히려 낡은 것이 가지는 희소성이 욕망을 자극했던 겁니다. 기성세대로선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난과 폐허 같은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왔던 세대로선 개발이 주는 풍요에 더 집착하기 쉽습니다. 그런 개발로 이득을 많이 봤던 것도 한몫할 거고요. 하지만 지금 20, 30대들은 밀레니얼 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은 풍요의 시대에 태어나 풍요만 누리고 살아왔습니다. 이미 대도시에서 태어났고요. 멋지고 화려한 건물들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낡은 가치, 도시 재생이자 건축 재생 같은 화두가 오히려 새롭고 멋져 보입니다. 그동안은 뭐든 낡은 건 다 부시고 새로 짓는 게 우리가 알던 개발이었습니다만, 화려하고 번듯한 건물 세우는 게 그동안은 최선이라고 여겼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낡은 것이 가진 세월의 흔적과 역사가 콘텐츠가 됩니다. 화려한 새 건물에 비해서 개성적이기도 하고요. 이건 부동산 경기 침체가 준 전화위복이기도 합니다. 부동산 경기가 아마 계속 좋았다면 이 계속 허름한 동네는 아파트 짓는 재개발을 많이 했을 겁니다. 사실 낡은 건물을 재활용하는 도시 재생이나 공간에서도 빈티지가 유행하는 건 뉴욕, 런던, 파리 같은 선진국 대도시에선 이미 훨씬 먼저부터 겪기 시작했던 트렌드입니다. 그들은 수백 년 된 건물 사이에서 최신 건물이 공존합니다. 함부로 부수고 막 짓는 걸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역사나 과거의 흔적은 한번 부서지고 나면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부수는 건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우린 꽤 늦긴 했지만 그래도 그나마 오래된 옛날 건물들 다 쓸어버리기 전에 우리도 이런 트렌드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건 다행이기도 합니다. 안 그랬으면 세월의 흔적도 없는 유리와 콘크리트 도시가 될 뻔했습니다. 결국 소비자들의 변화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이 어우러지면서 낡은 건물과 옛 흔적이 만들어내는 가치에 주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성수동, 연남동, 망원동, 익선동, 경리단길 이런 핫플레이스로 통하는 동네에는 한결같이 허름하고 낡은 동네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건 핫플레이스로 시작해 대기업들도 속속 진입한 대형 상권이 된 가로수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뜨는 동네치고 낡고 허름한 동네가 아니었던 곳은 없습니다. 이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 핫플레이스를 주도하는 건 대자본이 아니라 힙스터와 트렌드세터들인데, 이미 개발이 다 되고 비싼 건물이 들어선 동네엔
힙스터와 트렌드세터들이 자기의 색깔을 유지한 채 새로운 도전을 하러 진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임대료도 비싼 데다가 이미 동네 상업적 색깔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건 이들에게 손을 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들 둘 다 주목한 곳이 바로 낡고 허름한 동네였습니다. 힙스터는 뭔가 재밌는 걸 저지른 건 쉽지만 돈이 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대개 개발이 덜 된 상대적으로 싼 동네에서 놀았습니다. 기존 핫플레이스 인접권에 있는 상대적으로 싼 동네가 목표지입니다. 압구정 청담 권역은 너무 비싸서 힙스터나 트렌드세터들이 거기서 상대적으로 가까우면서 거리는 압구정에서 가까운 가로수길에 모였던 거고요. 나중에 가로수길이 커지고 비싸지자 이들 중 일부가 강 건너서 한남동이나 성수동으로 갔습니다. 사실 이런 동네는 구는 서로 다르지만 지도를 보면 다리 하나만 건너면 되는 아주 인접권입니다. 홍대 권역에서도 이 동네의 힙스터나 트렌드세터들이 상대적으로 개발이 덜 되고 쌌던 합정으로 갔다가 그 동네가 비싸고 커지자 또 일부가 망원동으로 또 연남동으로 상수동으로 옮겨갔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카페도 만들고 그래피티도 칠하고 재미있는 프로젝트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그 동네는 다른 동네엔 없는 개성적이고 흥미로운 컨텐츠가 있는 동네가 되는 겁니다. 이걸 보려고 사람들이 찾습니다. 이게 요즘 핫플레이스가 되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핫플레이스가 계속 만들어졌고요. 뜬 동네는 또 대자본이 뒤따라 들어오고 부동산 업자와 임대업자들이 또 임대료를 비싸게 만들면서 다시 그 동네의 힙스터나 트렌드세터들이 다른 동네로 계속 이동하는 일이 반복됩니다. 하지만 이들이 다음 동네로 옮겨가면 핫플레이스였던 그 동네도 급격히 식어갑니다. 요즘 소비자들은 멋지고 화려한 건물이나 동네 자체에 반하는 게 아닙니다. 힙스터나 트렌드세터들이 만들어 놓은 개성과 새로움에 반하는 것입니다. 결국 건물주나 부동산 업계는 힙스터들 고마운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폐공장과 낡은 건물이 멋진 공간이 되고 허름한 동네가 핫플레이스가 되는 건 더 이상 대자본의 힘만으론 상권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시대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미 그렇게 만들어진 상권은 너무 많은 데다가 소비자들은 새로운 콘텐츠와 경험을 계속 원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읽어주는 남자 김용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